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네. 네. 이번에 18장의 제목이 중도의 비밀이에요. 네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으흠. 점점 드는 생각이 그 중도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다. 네, 어렵지만 되게 그럼요. 네,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색깔이 분명하게 되게 좋았거든요. 명확한 거. 근데 그보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색깔이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색깔들이 있음 자체를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좀 균형을 잡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277페이지에 극단 속에 휘말려 들어가 마음속에 온갖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면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인다. 그것은 삶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네, 네, 가끔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하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네가 혼란에 빠져서 그런 거지 삶이 복잡한 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뭐 삶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있죠. 삶이 복잡하다라고는 항상 종종 느끼는데 사실은 이거는 혼자 있어도 삶이 복잡하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내면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 제 내면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 너무 복잡하죠. 이건 뭐 종종 겪는 일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네. 또 돌아오고 네. 그 과정을 겪죠. 이걸 보면서 야, 맨날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하냐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계속 책임을 돌렸었는데 그쵸. 어이없게 삶이 복잡한 게 아니라 네가 복잡한 거잖아. 그렇죠.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핑계를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웃기죠. 네. 제가 또 조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79페이지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 안에서 당신은 장님이다. 당신은 장님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코 볼 수 없다. 다만 도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뿐이다. 한 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도시를 걷는다. 그 지팡이에 이름을 하나 붙여주자. 그것은 극단을 찾는 자이며 가장자리를 더듬는 자이며 음양을 더듬는 자이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들은 종종 갈짓자 걸음을 한다. 그들은 걸어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디디면 안 될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극단을 찾고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자리를 더듬는 것뿐이다. 하지만 가장자리를 발견하고 그리로 가지 않으면 당신은 길에 머물러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미 도 안에 사는 방법이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저희 집 근처에 그 남산 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산책들을 가끔 가거든요. 네. 근데 가보면 이렇게 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네네네. 이렇게 산책을 나오세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도우미도 따라오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서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 때를 이렇게 딱딱 짚어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책을 딱 읽는데 자기가 갈 때를 짚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를 확인하고 자기는 그 중심에 머물러 서서 이렇게 가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는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하고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가장자리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자리가 어딘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가장자리를 확인해서 글로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자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중심을 유지하면서 가기 위한 거였다. 이걸 딱 보면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여기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자리를 더듬는 것 뿐이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저를 보면서 그렇지.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나는 계속 쳤는데 그리고 나는 그 가장자리를 치고 막 글도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가장자리구나 라는 걸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약간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되게 편안한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네. 그죠. 중도를 지키는 게 되게 색깔 빼기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색깔 빼기. 근데 색깔을 빼기라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내가 내 색깔은 가지고 있지만
남의 색깔 앞에서는 무채색이 되는 것? 아니면 그냥 그렇게 표현해줘야 되나? 유리가 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용해되는 거? 용해라고 하는 건 용해는 아니고요. 그 상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자는 내가 상담의 이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담자를 만날 때 내 자신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서 거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내담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나는 유리가 되어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질문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유리가 되지만 동시에 거울이 되지만 동시에 내 색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 혹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개념인 거예요. 딸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열려 있는 거죠. 나는 내 색깔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상태가 바로 중도의 삶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 보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속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길 찾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저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가장자리 아니면 내가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네네. 거였는데 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한 하신 거죠.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완전 이렇게 뻥 뚫리면서 그러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건 막 이건가 뭐 막 이러잖아요. 이건가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자리를 그냥 더듬고 이렇게 중심을 지켜가는 거. 맞아요. 네. 이게 저한테 되게 위로도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구나. 맞아요. 버둥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가장자리를 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안 되면 끝까지 가보려고 하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보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많이 해봤죠.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버둥거리지 말고 그냥 좀 있어봐라.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보이는 거죠. 안전한 길이구나라는 게 보이고 나면 이제 또다시 이제 길을 또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넘어가야 될 때와 넘어가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참신한 느낌? 그렇죠. 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틀을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틀을 잡고 있으면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저희 그 교육자들 모임 있었잖아요. 모임 있었는데 뭘 했냐면 족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저희 목사들끼리 다 모여서 이제 간만에 저희가 요즘에 몸 연구소를 해서 맨날 이제 발제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간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진짜 몸으로 하는 그 연구를 하자 그래서 족구를 하는데 저희가 다 목사들만 모였는데 저만 여자예요. 찼어요, 족구를. 한 게임. 무릎 도가니가 아프더라고요. 도가니가 아파서 제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무릎 도가니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또 그분이 나가셔서 계속 차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저는 족구도 안 좋아한다기보다, 운동 자체는 숨쉬기 운동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몸 움직이는 것도 별로고 공은 무섭고 공은 막 또 이 남성들이 이 젊은 남성들이 차다 보니까 공 세기가 진짜 물론 저한테 그렇게 차지는 않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그런데다가 또 40이 넘어서 제가 운동을 하시겠어요. 운동도 안 하는데 몸도 안 움직여지죠. 그런데 뭐 화합을 위해서 한 거죠. 제가 아예 못해요. 제가 뭐 무릎 도가니 나갈 때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의 틀은 여전히 그런 건 있는 거죠. 좁고 땀을 찌찌 흘려가면서 하는 운동은 여전히 나한테는 맞지 않다라는 저의 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면 같이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중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네. 간단한 중도지만 그건 그죠? 선생님 또 보시면서 네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중도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색깔 있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느낌이나 그런 것 자체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약간 애매모호한 사람은 항상 힘들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왜 애매모호한 사람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저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진짜 괜찮구나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저의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말미암아 쌓아진 틀인 거죠. 분명히 안 괜찮을 거야. 그냥 괜찮은 척 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뭔가 꽁수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정한 현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진정한 현자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나 자신을 잘 알아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잘 알고 나서 내가 수용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 자체도 사실은 덜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수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도 조금 살펴보게 됐죠. 아 그래 내가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책 보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19장에 제목이 사랑 가득한 신의 눈으로 보라 네네.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성경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예쁜 사람한테만 빛을 비추고 미운 사람한테는 빛을 안 비추고 비가 네. 여기만 내리고 여긴 안 내리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네. 동등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다 내려주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빛을 내려주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내가 어떻고 저떻고에 상관없이 그쵸. 그냥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햇볕 비추듯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냥 그게 되게 편안해진다고 하나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 신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눈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 이상학 교수님, 저희 이과 교수님 중에서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자, 서로를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탄을 하면서 우와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예요. 맨날 똑같은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나한테 인사하는 나무이고 또 그 자리에 있어줘서 되게 고마운 나무인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의 이제 그 소소함을 발견하라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 개념 자체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일상 회복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경이로운 눈인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서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계기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제 그 눈으로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아유 저 답답이 아이 세상은 왜 이 꼬라지로 돌아가나 정치판은 왜 이런가. 최근에 그 PD수첩인 거 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뭐 그런 개념으로 나왔더라고요. 전 정치에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시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이제 반론 제기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사랑으로 가득한 이제 그런 비판과 이제 반론 제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일상을 바라볼 때도 그런 눈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틀도 없어지고 경계도 사라지고 정말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었어요. 저는 그냥 태양이 우리한테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비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나한테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다. 뭐 나의 상태나 나의 호불호, 뭐 내가 이뻐 보이고 안 이뻐 보이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네, 그쵸.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쫙 비춰주는 거. 네. 예, 그 생각하니까 되게 가슴이 따뜻해졌고요. 네네. 이 책 마이클 싱어 저자가 네네.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을 항상 열고 있어라. 근데 저는 처음에 예전에도 이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 가슴을 열라고 알았어. 안 닫고 열고 있어야지. 그때 그런데 엊그제는 제가 그런데 가슴을 열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가슴을 열고 있으면 다 느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린 상태니까. 맞아요. 와,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였구나. 그러니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이렇게 들어오면 가슴을 사람이 이렇게 확 닫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가슴을 열고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가슴을 닫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가슴을 열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말로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느낌으로 왔어요. 모든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도 그대로 느끼는 거였구나.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와, 이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했던 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피해서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원했던 건데, 사실은, 예? 그거를 원했던 건데, 거의 뭐 모든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느껴라, 받아들여라. 근데 가슴을 열라라는 소리도 결국은 똑같은 거였잖아. 이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이런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확실히 머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예전에 내가, 아우, 싫어. 그러고 확 닫았는데, 그냥 제가 열어놓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닫지 않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보니까, 제 가슴이 좀 더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 그, Black Lives Matter이라는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무릎 물림으로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질식사에서 죽었잖아요. 네네. 흑인 한 분이. 근데 그게 그 영상이나 뭐 그거 관련 옷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가슴이 막 이렇게 저려오면서 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거는 알겠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저한테 그게 많이 이렇게 와닿는다고 그러나? 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면서 그래도 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네. 아프다. 너무 속상하다. 내가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 정도로 끝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 제 마음이 이렇게 제 가슴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시네요. 네, 좋은 현상이다. 참 이렇게 가슴은 저리고 아프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거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좋네요. 여기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읽으셨지만 이제 삶은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하고 인지한다라는 건 머리로 살아가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 몸으로 체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좋은 경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오다가 그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흑인들 시위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아까 지하철 타고 오다가 봤는데 그 흑인 소년이 이제 그 또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또 다가왔죠. 왔는데 그 옆에 이제 백인 소녀가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래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이제 흑인 아이한테 경찰들이 너 무릎 꿇어, 손 들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한 거예요. 나 아무 거 위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 아이도 여자아이도 그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경찰들이 다가와서 이제 백인 소녀를 끌어일으켰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손을 들고 흑인 아이를 이제 감싸 안는 이제 그 장면이더라고요. 감동적이죠. 네. 그리고 참 그래도 어쨌든
참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삶을 어쨌든 그렇게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인종차별, 억압, 공권력의 그렇게 과잉 진압 이런 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사라질 거예요. 아, 정말 안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 공권력도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조금 이제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뭔가 자꾸 그들의 삶 자체가 고달픈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생각들이 주입이 된 거고 자기 이제 틀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건드려져서 계속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되게 눈물이 많이 났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뭐 완전히 뭐 확 다 바뀌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하나의 작은 걸음이라도 스텝이라도 이렇게 좀 있으면 그럼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요. 지금 뭐 네, 이렇게 맞아요. 다 그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럼요. 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제목처럼 상처받지 않는 영혼? 네. 예, 우리가, 나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가능한 한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조금 더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으로 네네. 같이 또 북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